그러면 그런 어떤 지구 온난화가 인하여서 지구가 굉장히 지금 열이 나고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라지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생물의 다양성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사실은 생태계 내에서는 동물들이 저마다 하는 어떤 그런 그 생태계의 먹이사슬이 여러분들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그 먹이사슬이 있기까지에는 굉장히 많은 어떤 생태계의 평형을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구 생명체가 등장한 이래로 우리가 자연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빙하기와 간빙기와 그다음에 여러 번 반복해서 거기서 이제 멸종되고 또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류의 어떤 진화적인 역사를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서서히 그 지구의 온도가 올라갈수록 아주 천천히 올라갔기 때문에 그 올라가는 속도로 인해서 생태계가 적응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이 단지 그냥 지구 온난화가 단지 자연의 현상의 일부다. 그러면 정말 땡큐인 거죠. 그런데 그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속도가 빠르면서 이 생태계가 그 속도에 온도가 높아가는 속도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살아나는 그런 종들이 아마도 지구를 지킬 수 있는 어떤 생태계의 다양성의 종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과연 그 생태계의 종이 인류가 들어있을까는 의문입니다. 처음에 타이틀로서 꿀벌이 사라지면 4년 안에 인류도 멸망할 것이다. 알베르 아인슈타인이 말했습니다. 결국은 식량 농업 기구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전 세계의 식량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농작물이 70%입니다. 그것이 농작물의 촉매 역할을 하고 있는 꿀벌인데요. 이 꿀벌이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결국은 먹이 사실의 정점에 있는 인간이 어떤 생태계를 침범하고 그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꿀벌들은 더 이상 지구에 존재하지 않았을 때 지구의 어떤 인류가 종말한다고라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이거 너무 귀엽죠? 그 자이언트 팬다인데요. 자이언트를 먹이는 99%가 대나무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 팬다가 한 마리가 먹는 평균이 38kg인데요. 이 대나무를 잎을 먹어 치우는데 결국은 기후 변화로 인하여서 대나무의 분포가 점점 말라지고 감소하면서 이 팬다도 먹이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팬다의 종말의 위기가 있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결국은 인간의 탐욕과 어떤 환경 폐괴로 인하여서 자이언트 팬다가 멸종 위기에 처했다라는 그런 팬다의 소식입니다. 사라져가는 동물 중에서 저희와 인류와 가장 비슷하고 있는 그 유인원과 고릴라와 오랑우탄입니다. 결국은 이 오랑우탄과 유인원은 자연보호연맹에서 발표하는 적색 목록과 그다음에 위급 판정을 받는 것처럼 굉장히 멸종의 위기에 처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또한 우리가 생태계에 어떤 그 숲을 침범하고 있는 숲이 사라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그들의 자연의 환경을 살 수 없는 그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번식하지 못하고 사라져가는 동물들의 적색 목록으로 그다음에 위급으로 판정받았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어서 참 아쉽습니다. 여러분들 라이온 킹과 그다음에 이 호랑이를 여러분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에 살고 있는 호랑이 역시 기후 변화에 의해서 해수면의 상승과 결국은 밀렵과 호랑이에 대한 어떤 그 먹이가 점점 없어지는 것들로 해서 호랑이도 그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고요. 최근에 사자수가 급속히 줄고 있다라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 아프리카에 전염병이 만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서 영양실조에 대한 면역력도 있지만 그 물에 대한 오염으로 인해서 그곳에 있는 그런 병충이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사자가 그 바이러스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런 사자의 동물의 왕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기상 이후로 떼죽음을 당하는 초식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 초식 동물에서는 여러분들 영양이라고 아시죠? 그래서 중앙아시아나 어떤 몽골과 우즈베키스탄, 그다음에 카자흐스탄 그 중앙아시아의 초원들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속과에 속하는 그 영양이 20여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사람들이 마구 잡아먹고 이상기후로 박테리아라는 그런 파스투렐라라는 균이 그 돌연변이가 생겨서 결국은 우리가 자꾸만 코로나에 대한 어떤 돌연변이가 생기는 것처럼 그 면역력이 약해진 초식 동물이 떼죽음을 당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인류가 겪고 있는 코로나에 대한 바이러스 감염으로 있는 그런 면역력이 없어지는 그런 사라져가는 동물들에 대한 어떤 그런 우리의 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티베트 공원과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또 다른 초식 동물 야크가 있는데요. 야크 또한 이렇게 그 이 빙하설도 빙하가 녹고 만년설이 녹아서 어떤 식순환과 먹이와 그 다음에 뜯어먹는 풀이 없어서 어떻게 멸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바닷속의 산호입니다. 그 산호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표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산호가 사라지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 했더니 수온의 상승입니다. 산호초는 스트레스를 매우 받으면 취약합니다. 그것이 바닷물의 온도가 1도에서 3도가 상승하면 산호는 이렇게 아름다운 컬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얗게 변하는 백화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바다의 산성화로 인하여서 바다는 CO2를 흡수하고 바닷물에 녹는 CO2가 산성화가 돼서 결국은 이 산성화가 된 바닷물에서 산호초가 살 수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 다음에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하여서 이 산호초는 햇빛을 받고 굉장히 생식을 하고 살아 있어야 되는데 해수면 상승으로 인하여서 빛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산호초가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보고입니다. 결국은 산호초 이 지역에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어떤 어류에 대한 어떤 군락을 형성해서 살펴보아서 결국은 그 산호초가 살고 있는 그 어류망을 우리가 개체수가 늘어나고 종의 다양성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조사를 하고 굉장히 큰 지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기후변화와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산호가 살 수 없는 지역이 되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결국은 모든 원인은 기후 위기에 대한 어떤 그런 재앙들이고 우리 어떤 인간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로부터 살아나고 있는 우리 자연의 생태계의 그런 억울함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기후 위기에 대응하라. 그럼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댑테이션에 대한 그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기후 위기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온실가스는 오랜 기간 존재할 것이고 지금 당장 우리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고 하여 지구 온도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그것을 그러니까 순환시키기 위한 어떤 최소한 시간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지금의 기후변화가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 정확한 보고를 받는 과학적 분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국은 기후 위기로부터 지구를 구하고자 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결국은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기후 변화의 어떤 극복의 차원이 더 좋아진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 더 이상 이 단계보다는 나빠지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에 초점이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기후 변화에 탄력성 있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결국은 그 지속 가능한 발전 유엔에서 선포한 SDGs라는 그런 목표를 저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정의는 미래 세대의 어떤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는, 그렇지만 그것은 지구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은 필요의 개념과 한계의 개념인데요. 그것은 경제적인 발전과 환경 교육 측면이 두 가지 동시 투 트랙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균형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환경 보호와 경제 발전이라는 두 축의 균형과 조화로운 발전 속에서
우리 세대 내 같은 세대에 살고 있는 그런 형평성과 그다음에 우리와 다음 세대의 어떤 그런 형평성, 그래서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충족시켜야 된다는 정의로서 탄생되어지는 SDGs입니다.